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복지TV 전남방송본부는 신년 대담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정진 순천시 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정진입니다. 네, 먼저 순천 시민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순천시 의회를 향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2020년 올해는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천시 의회 의장으로 의정을 이끌어 가신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2018년 7월 2일부터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큰 무리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22분의 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는 시정의 모든 곳에 시민의 뜻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 차례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는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순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천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순천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성과와 그리고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은 그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한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 성과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느낀 여러 가지들을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그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그 6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맞춤형 생활 안정비와 교육 지원,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순천 청년 센터 개설, 홀몸 어르신 반찬 나눔 등 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순천형 복지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순천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순천 시민들의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그 지원, 복지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만큼을 체감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순천시가 이런 결과를 낳는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복지 정책에 내실을 다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는 말씀 새겨드려야겠습니다. 네. 순천시는 지난해 시승격 70주년과 방문의 해를 뜻깊게 마쳤는데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진행된 우리 그 복지TV 특별 대담에서 저는 2019년이 우리 순천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2019 순천 방문해를 맞아 관광객 100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개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도 도시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통해서 세계의 도시 순천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장 18개월 동안 시 집행부와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해 나가셨는지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뭐 평상시에 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대립하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저는 우선은 의장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관계가 우선 돈독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주안점을 둬왔습니다. 신뢰관계가 두터워야 상대방의 많은 얘기들을 경청하고 정리하고 결정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서로 불신하면 듣는 것조차 싫고 또 들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행부하고는 신뢰관계, 28만 순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순천시 의회 서정진 의장을 비롯한 22분의 의원님들과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이 28만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이를 놓고 선의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의 틀에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진할 중점적인 복지 정책과 순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가 계획하고 있던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시 의회는 쾌적하고 또 안전한 도심 환경 구축과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했죠. 나라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시민의 삶이 더 따뜻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기본 생계 보장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시민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충분한 소통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세부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등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은 복지 정책의 질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 의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저출산 문제와 아동보육, 여성복지 관련 등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시 의회는 출범 이후 줄곧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도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반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요. 지원금을 무기로 인근 지자체 인구를 빼갈 것이 아니라 시군 간의 합의를 통해 장려금 지원액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건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 돌봄 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저희 순천시 의회는 돌봄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 시설과 또 정책에 대해서 정비하고 순천형 돌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환경복지 관련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도로, 또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매립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편의와 또 복리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또 풍력발전 시설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했듯이 행정이나 사업자 위주가 아닌 순천 시민의 입장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의회가 바라보는 순천시의 최대 현안 사항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순천시는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인 2019년을 보냈기에 2020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들을 기반으로 우리 시가 세계에 손꼽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은 이제 시대의 요구가 된 게 주제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문재인 정부는 지방 자치와 분권을 국정 목표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 자치를 확대하는 지방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인 우리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력과 권한은 시민과 나누고 기초의회 간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순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현안 중에 예. PRT와 야시장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PRT 스카이큐브는 우리 순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 입장을 내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PRT 문제는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순천시에 권고안을 줬어요. 근데 이 안은 뭐냐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뭐 3개 조항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안에 보면 주차장, 순천만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 또 그 입장객들에게 PRT를 의무적으로 탈 수 있도록 통합 발권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투자자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액을 순천시가 보존해 주는 이 3가지가 지금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안 공고안을 보면 이제 순천시가 PRT 사업 전체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깊숙한 대화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포스코 에코트랜스, 그다음 순천시가 어떠한 그 조건부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우리 순천시가 3분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1안과 2안이 아닌 제3안을 도출해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뭐 권고안을 우리 순천시는 좀 연기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러나 뭐 3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단심제거든요.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순천시 의회는 28만 순천 시민들이 지는 의무를 최소화하는 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형태든 의결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제 결정이 나고 나면
시 집행부와 우리 순천시 의회가 또 많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화 중에 시민들에게 의무를 많이 지우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최소한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 야시장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본 예산에서 19억인가요?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문화경제위원회인데,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께서 아주 야시장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예산을 다루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기류로 보면 올해 1차 추경이 지금 3월 달에 의회로 이제 좀 편성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낼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어서, 마침 오늘 제가 허석 시장께 해당 상임위하고 정말 어떤 생각을 시장이 갖고 계시면서 야시장을 추진할 생각인지,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야시장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이고 진행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맞짱 토론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작년에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이유를 얘기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들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의회 입장을 낼 것이고, 이런 걸 거쳐서 정리하면 굳이 뭐 집행부하고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시민에서 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허석 시장께서는 응해 주시겠다 했고, 그래서 이 맞짱 토론을 통해서 내실있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지 아니면 기존 결과대로 갈지에 대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23명의 의원들과 소통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 의장님의 노하우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010년도에 초선이 돼서 지금 3선 의원 하면서 이제 의장을 하고 있는데요. 7대 의회 전반기 때 이제 운영위원장을 했던 게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의장으로서 의회를 끌고 나간다는 게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3분의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각각 다르고, 지역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지역구 내에서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민원에서부터 시의 정책적인 사업까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또 성비가 여성 의원님 계시고 남성 의원님 계시고, 또 정당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 의결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말씀들을 큰 글에서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역량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자리라고 하는 게 책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서로 이해해가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과거 의회보다는 지금 8대 전반기 의회가 우리가 목표했던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하고 있는 의정 방향과 활동,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2020년은 생태, 경제, 교육 도시를 향한 순천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교육 여건과 생태 환경의 강점에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더해서 지역경제를 특화 발전시켜
생태 경제 교육 도시라는 순천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데 제 순천시 의회가 든든한 그 협력자로서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연 경장의 자세로 더 나은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해연 경장이라는 얘기는 그 검은고의 줄을 바꾸어 이렇게 매다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제도를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순천 시민들과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그동안 28만 순천 시민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조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순천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또 시민의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하얀지가 상징하는 풍요와 희망이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정진 순천시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